첫 번째 경기 도쿄 베르디 대 마치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물론 강호들에게는 무승부가 한계인 상태인데 그래도 라인을 최대한 내리고 실리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격을 막아내는 수비력이 상당히 인상적인 전력. 특히 마치다가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팀을 상대로는 강하지만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형국을 만드는 팀에게는 약한 편이다. 베르디가 수비에 올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치다가 최근 무승부를 기록한 팀은 고베와 후쿠오카. 두 팀의 공통점은 안정적인 밸런스나 수비를 중시하는 팀이라는 것. 마치다의 플레이가 카운터이고 특히 상대가 딸려오는 상황에서 공간을 공략하는 데 일가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베르디가 상당히 실리적이고 대놓고 수비를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마치다도 공격면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무승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홈에서는 베르디가 상당히 수비적으로 강호들과 잘 비비는 것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마치다가 상대가 올라와주는 상황에서는 카운터의 효율이 꽤 올라가는 편이긴 하나 베르디가 대놓고 잠그는 상황에서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미 후쿠오카나 고베 상대로도 0-0으로 비긴 바 있었다. 두 번째 경기 나고야 대 가시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골을 기록하지 못해서 답답할 노릇이다. 특히 최근 기록한 4연패가 모두 한 골 차이의 패배였으니 나고야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사실 주커가 빠진 상황에서는 나고야의 득점력이 급감하는 편으로 지난 시즌에도 주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고야의 공격력은 너를 뛰던 편이었다. 후쿠오카에서 데려온 야마기시가 11경기 0골 0도움으로 전혀 제 폼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쉬운 대목. 가시와의 경우는 확실히 화력이 살아났다. 특히 가시와가 압박 라인이 생각보다는 높아 수비적으로는 연속 실점 기록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 따라서 사비오나 기노시타가 최근 활약이 좋다는 점이 상당히 반갑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4-4-2 양상의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원정에서도 공격 횟수는 6번째로 높다. 가시와가 공격을 포기한 단계라고 볼 수는 없다. 가시와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커가 빠진 상황에서 야마기시가 부진한 나고야의 공격력은 상당히 하락한 모습이다. 가시와가 최근 효율이 높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물론 압박 라인이 높은 편이라서 기본적으로 가시와도 수비적으로는 기복이 있다. 따라서 1-2 정도로 가시와가 신승하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 경기 아키타 대 야마구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골에 접근하는 편이다. 특히 지난 요코하마전에서도 후반전 실점한 상황에서 롱볼만으로 상대를 타격하려는 시도를 했을 정도. 물론 이 양상이 정교하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모습이기도 했고 이 덕분에 최근 5경기에서 무득점 비중 80%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리그에서도 골을 기록하는 빈도가 아키타보다 더 확률이 낮은 팀은 미토가 유일하다. 야마구치도 득점력이 뛰어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편이다. 사실 야마구치도 전반에는 버티면서 롱볼로 상대를 타격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후반전에는 상대가 지친 틈을 찔러버리는 양상을 자주 보여주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오픈한 전개에서는 야마구치가 하키타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교하게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야마구치의 우세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두 팀이 모두 전반전에는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것. 오히려 뻥뻥 롱볼이 이뤄지면서 루즈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후반에는 조금 더 야마구치가 오픈한 상황에서의 전개가 아키타보다는 괜찮다고 본다. 아키타는 승부수를 내는 방식 자체도 롱볼로 획일화가 되어 있다. 네 번째 경기 미토 홀리토크 대 요코하마 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마리노스 상대로 2골을 먼저 넣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마리노스는 올 시즌 수비 역량에서 상당히 말이 많은 전력. 올 시즌 J리그 2에서 가장 실점이 적고 미토도 올 시즌에는 가장 공격에서의 성공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상대 진영에서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찬스를 만드는 매치에서도 오히려 효율에서는 상대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다수. 요코하마 FC에 5개 티가 있다면 상대가 대놓고 라인을 내리는 상황에서는 골 기록이 잘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 다만 한 골을 어떻게든 우겨 넣는 데 능하고 특히 수비력으로 이를 지키는 데에는
도사급의 면모를 보인다. 아키타와의 매치에서도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나서는 상황에서 포스트 플레이로 어떻게든 한 골을 정립하고 1-0 승리를 기록하는 모습. 요코하마가 득점력에서 고전할 수는 있지만 승리에는 가깝다. 특히 수비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이라서 어떻게든 한 골을 우겨 넣기만 하면 이를 지키는 역량은 상당히 뛰어난 편이다. 5번째 경기 고후 대 나가사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세레소를 이기기는 했다. 하지만 120분 연장 혈투를 치른 상황이라서 뎁스가 상당히 얇아진 현재 상황에서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기분일 듯. 특히 고후가 상당히 기동성에서 밀리면서 직전 리그에서 패한 것을 감안하면 고후의 에너지 레벨이 더 떨어질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고후가 감독을 바꾸고 나서는 중앙에서의 압박을 더 중시하는 팀이 되었기에 더욱 선수들의 뎁스가 중요하다. 나가사키의 플레이는 상당히 밸런스가 좋다. 특히 중앙에서의 역량이 상당히 뛰어난 편. 물론 55%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유형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공격을 한번 나갈 때의 성공률이 높고 상대에게 찬스를 잘 주지 않는 역량에서도 충분히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원정에서의 실점 기대 수치는 1.2골로 아주 낮지는 않은데 실제 실점은 0.8골대로 유지 중. 나가사키가 유리한 매치라고 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현재 뎁스의 얇아진 현상으로 인해서 압박을 고후가 자유자재로 나서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특히 120분을 뛴 일왕배의 내용이 고후의 에너지 레벨을 더 떨어뜨릴 것. 수비적인 역량이나 전반적인 공격 성공률과 밸런스가 좋은 나가사키가 승리까지 가지고 오게 될 수도 있다. 6번째 경기 교토상가 대 우라와레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교토의 특징은 늘 강하게 전방에 힘을 실어주는 편이라는 것. 실제로 4-1-5 포메이션으로 보일 정도로 상당히 극단적으로 전방지향적인 형국을 띠는 경우도 많다. 우라와가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는 것을 막아세우고 카운터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물론 교토가 한번 압박이 실패하는 상황에서는 텅 빈 중원이 저지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우라와는 후방에서 시작되는 빌드업을 상당히 중시하는 편이다. 물론 쇼난에게 2-3으로 지는 등 매번 유리하게 돌파를 하면서 공세를 퍼붓는 스타일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물론 와타나베가 지난 경기 찬스 메이킹을 잘 해내는 등 우라와의 전력 자체도 빌드업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쉴츠가 없는 상황에서도 잘 작동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우라와가 더 주도하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강하게 전방 압박을 하는 시점에서는 우라와도 공격이 끊기면서 수비적으로 난조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실제로 쇼난에게는 2-3 패배, 4-4- 무승부 등 전방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부진한 케이스가 있었다. 무승부를 과감하게 픽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합리성은 있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